자, 여러분 교재 3방식의 기초 봅니다. 자, 이 3방식 기초 간단하지만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고요. 여기 나오면 점수를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작년 시험에 또 요걸 출제했었죠. 비용성. 또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비용성 하면은 여러분 물건 만드는데 비용 얼마 들었느냐,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요거죠. 그래서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비용은 공급 측면이야. 비용은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중시하는 공급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비용 얼마냐, 투하된 비용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나타난 방식이 3방식 중에 뭐죠? 원가 방식. 그래서 작년 같은 시험은 이 원가 방식 주어졌는데 앞에 뭐다? 비용성. 이게 들어와야겠죠. 자, 원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인데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또 적산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용성의 원리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자, 이용하는 것은 무슨 측면? 수요 측면이죠. 그래서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수요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온 방식이 수익 방식. 그래서 뭐 작년 시험에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또 물었었죠. 수익 방식 뭐 이런 거. 수익 방식에서 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죠.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인데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자, 여러분이 수익 임대료 문제 주어지고요. 27회 시험에 27회 시험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주어졌어요. 수익 분석법.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마샬은 이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을 강조하지 않고 공급 수요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나온 방식이 비교 방식이죠. 자, 비교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인데, 자, 여러분이 또 27회 시험에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비준 임대료, 비준 임료죠. 임대를 줄여서 임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이 나오죠. 자, 감정평가업자는 뭐를?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 지가, 뭐를?
기준법을 적용한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건데, 자 우회를 보니까 전부 뭐다? 비교법 해서 작년 시험에도 보니까 공시지가 비교법도 이렇게 나왔대. 보기 중에 보면 공시지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와요. 뭐죠? 비교법에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그리고 28회 시험은 또 이렇게 나왔죠.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걸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몇 개? 7개네요. 7개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자, 요 내용에서 26회도 나오고 27회도 나오고 29회도 나오고 또 21회 시험에도 요걸 묻는 걸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화의 경제적 가치. 자,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고려를 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격 또는 가치의 삼면성에, 가격의 삼면성인데 이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돼요. 이 성립 근거.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아까 우리 자주 또 지문 속에 나오죠. 자,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페이지의 원가 방식 하기에 앞서서 187페이지 보시면은 적산법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자, 적산법부터 먼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건물 임대료 개시 시점의 가격 얼마냐? 예? 그게 기초가액이에요. 예? 기초가액에 뭐를 곱하죠? 기대이율. 환원이율이 아닙니다. 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이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수익이죠. 예?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해서 상정한 이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 한다? 더하여. 네? 더한 겁니다. 더하여. 필요 경비를 더해줘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 여러분 그 말 있죠? 그 말은요, 시험 문제에 20회, 24회, 28회 시험은 적산법 개념 말로 출제했고요. 27회 시험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요거 27회와 1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이때 여러분 이 기대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이 10억이다. 10억인데 1년간 임대 수익이 1억이다. 그럼 얼마? 10억에 1억이면 뭐죠? 우리는 10%죠. 즉, 요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무슨 이율? 단기적 이율.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기대 이율은 환원 이율과 다른 개념이에요. 환원 이율은 장기적 이율이거든요. 기대율이 들어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 공식은 시험 문제에 하여튼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8회 시험에 개념을 냈잖아요. 24회, 20회. 그리고 27회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만한 했으니까 원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30회 시험에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와서 원가법 들어가기 앞서서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상가액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시상가액은 뭐죠?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하뇨. 개개의 이 가액, 적산가액, 수익가액, 비중가액, 이 각각이 시상가액입니다.
이 시상가액은 최종적인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라 이 감정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말 그대로 시상가액입니다. 자, 그럼 이 시상가액은 최종 감정평가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상가액을 뭐 해줘야 된다?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시상가액을 요 세 가지 가액이죠. 요걸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를 함으로써 시상가액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적정한 가액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시상가액 조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조정은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에서 한번 나중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면에서 본 가액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 가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 방법이 두 가지인데, 요 첫 번째 가중치로 조정하는 것은요, 계산 문제를 또 우리는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를 또 3년 전에 또 출제했어요.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을 하고, 그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 가중치로 평균을 구해요. 산술 평균 아닙니다. 가중 평균에서 우리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요 12조 1항에 나온 건데, 이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한 가액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시상가액을 상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합리성을 검토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상가액 조정 우선 관련돼서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원래 개념이 또 출제 가능성 또 지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나중에 교재 기본서 교재 12조 한번 확인 좀 해두시면서 원가 방식 봅니다. 185페이지. 또 여러분 원가 방식 작년에 또 개념 또 출제했어. 대상 물건은 뭐다?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 네모. 요게 여러분이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감가 수정, 시점 수정이 아닙니다.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인데, 이때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요걸 뺀 것을 뭐죠? 요걸 뺀 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뺀 것을. 그래서 재조달 원가요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 적상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자, 여러분 앞으로 교재를 읽다가 보면요, 산정하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산정. 이 말은 뭐다? 구하는 이런 말이에요. 산정하는 하면 구하는 방법. 자, 그래서 개념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작년에 또 우선 출제를 또 한 내용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죠. 자, 재조달 원가와 뭐다? 감가 수정.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인데, 자, 원가를 뭐라고 하죠? 비용이라고 돼요. 코스트를 번역,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적산가액과 재조달 원가를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 재조달 원가는 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의 원가입니다. 그럼 재조달 원가가 1억인데 감가 수정액이 0이다. 0.
그럼 1억인데 여기 제로를 빼면 1억이죠. 1억이 1억이에요. 서로 감가수정액이 뭐다? 제로면 이게 같아요. 근데 감가수정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럼 1억에서 1,000을 빼면 이게 얼마죠? 9천만 원이니까 어디가 커? 이게 커요. 예? 그래서 이 재조달 원가는 적산가액을 아까 뭐라고 했죠? 적산가액은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인데 대상 물건 가액의 뭐다? 재조달권은 크거나 같으니까 뭐죠? 상한선을 말한다. 시험 문제는 또 하한선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하한선이 아니라 뭐다? 상한선.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은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이죠. 현존 물건을 무슨 시점? 여러분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항상 기준 시점을 먼저. 기준 시점이고 또 시험 문제 신축 시점이 아니라는 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이죠. 자, 예를 들어서 건물,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건물을 기준 시점에서 신축을 해서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재조달 원가다. 자, 기준 시점이랑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재생산 또는 복제라고 하죠. 재생산 원가, 복제 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대체 원가. 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재생산 비용, 뭐 대체 비용,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때 신축 건물, 여러분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재생산 원가고, 대체 원가는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대체 원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여러분 준공해서 5년이 경과했다. 자, 여러분 준공해서 5년이 경과하면 감가가 별로 없겠죠? 아직. 그래서 이런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돼요?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에서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다시 조달하는데 어떻게? 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동일한 원자재, 5년 전 지어진 상태와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와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구조가, 물리적으로 구조가 똑같은 이 건물을 신축을 하여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무슨 거죠? 재생산 원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축하여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물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원가의 개념. 자, 대체 원가는 뭐죠? 대체, 요거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자, 또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번은요, 이게 60년이 경과했어요. 야, 그럼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에서 이 건물과 똑같이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져서 안 돼요. 예, 60년 동안 변한 게 많죠. 제일 대표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공법의 발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기준 시점 현재 조달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재료가 변했으니까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을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로 최신의 건물로 신축하여 조달하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대체 원가. 그래서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여러분, 똑같이 조달하면 안 되니까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축하여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효용 측면의 원가 개념인데, 자,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걸 최신 걸 다 반영했죠. 그래서 기능적, 대체 원가는 기능적인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다 내포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 많이 해? 우리는 물리적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물리적 감가로 많이 내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포하고 있어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가 됩니다. 자, 주의해 두시고, 자, 이론적으로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대체 원가가 우수한데, 이 효용은 간접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간접적으로 구해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재생산 원가가 실무적으로는 우수하다. 실무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대체 원가가 우수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뭐가 돼? 복제 원가가 우수하다는 거. 자, 재조달 원가 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20회, 25회 시험에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했는데,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여러분, 자가건설, 본인이 직접 건설을 하던 도급 건설, 여러분, 자가건설이라도, 자, 여러분, 자가건설이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도급 가격을 뭐 한다? 전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뭐를? 도급 방식을 전제로 해. 도급 방식을 전제로 한다. 도급 방식을 전제로 해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뭐가 있다? 우선 건물 짓는데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과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만은, 또 여러분의 감독 비용과 같은 간접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뭐를? 도급, 우리가 방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수급인인 개발업자, 자, 수급인인 개발업자의 뭐를? 우리는 적정한 이윤도 포함된다. 자, 요걸 꼭 계산할 때는 요걸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시험 문제에 수급인이 적정 이윤 꼭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도급인, 발주자인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뭐 등기 비용, 이자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런 것을 우리는 통상적인 부대비용인데, 뭐 시험에 나올 때 보면요, 이 통상적 부대비용은 뭐 직접 공사비의 뭐 3%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우선은 요 내용인데, 요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2번 출제, 계산 문제를 했어요. 자, 네 번째는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짓는 비용 하나하나를 다 더해서 구하는 총가격 적상법이 있고, 건물의 주요 구조, 벽, 바닥, 기둥, 지붕 이렇게 주요 구조로 나눠서 구하는 부분별 단가 적용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총량적 지표를 이용해요. 총량적 지표를 위해서 구하는 단위 비교법인데, 여러분 계산도요 간편하고요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해요. 여러분 제곱미터당 여러분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면 10,70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세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신뢰성 있는 기관, 예를 들면 주택건설산업연구에서 발표한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구하는 비용지수법 이런 게 있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은 이 단위비교법은 원가법에서 뭐에 속한다?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속한다 라는 것 정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가, 거기 보시면 수정.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뭐다? 감가, 수정. 개념.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출제를 한 개념. 28회 시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수식을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 요건 최유효 이용의 상태인데 최유효 이용이 아니면 감가가 발생해요.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그에 해당하는 요 금액을 뭐 한다? 공제. 그러면 시험에 28회는 가산으로 출제해서, 가산은 더해주는 거예요. 가산이 아니라 공제하여 기준 시점 네모, 항상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요거 빼서 대상 물건의 가액 요거죠. 요걸 적정한 가액 요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감가 수정의 개념 받고 우리는 감가 요인이 있거든요. 감가 요인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우선은 내부적인 감가가 있어요. 내부적 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감가? 외부적 감가가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요,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부동산 관리 배울 때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는 두 가지죠. 물리적, 기능적. 물리적, 기능적. 자,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자, 외부적 감가 요인은 경제적 감가 요인. 자,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와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하면요, 비바람, 풍의 작용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요. 또 사용에 따르는 소모나 마멸, 훼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화재로 인한 전소, 그리고 이 지진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전부 우리는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데, 물리적 감가 요인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우셨던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예요. 이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가치의 손실이에요. 자, 기능적 감가 보면 형이 오래됐어요. 구식화. 이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능률이 저하가 된다든지, 디자인이나 외관이 악화된다든지, 부주와 건물에 부적응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의 위배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과 관련했지. 자, 그리고 외부적 감가. 대상 물건의
자체와는 관계없이 어떻게 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 손실이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문제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대상 물건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시장성이 감퇴하면은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해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 내 주택이 있으면 주택은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해요. 부적합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인데, 외부 환경 적합의 위배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다. 요 두 개가 또 시험에는 또 자주 나오죠. 보면은 감가 요인. 자, 내용 연수는 뭐죠? 자, 내용 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준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이 기간, 즉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요. 물리적 내용 연수. 자, 그런데 또 여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이 버팀 연수를 의미하죠. 경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사용 기간인데, 이것을 경제적 내용 연수죠.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 우리 부동산 평가에서는 뭐를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여러분 준공해서 5년 경과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해요? 경과 연수. 5년이 경과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 건물이 얼마냐 알아보고 싶다. 기준 시점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 기간을 앞에 뭐를 붙여요? 경제적,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잔존 내용 연수.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인데, 여러분 잔존 내용 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잔존,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 존재하죠. 자, 요 관련인데, 이건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 아파트 동일한 날짜에 입주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감가가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감가도 뭐다?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감가도 개별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람 사용하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유효 경과연수나 잔존 이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내용연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의 관리를 양호하게 한다. 건물의 관리를 양호하게 유지 관리를 잘해서 수명이 연장되면 내용연수도 더 연장이 되죠. 또 계량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면. 그래서 내용연수를 우리 뭐 한다? 조정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내용연수 한번 확인해 봤고, 자, 네 번째를 보시면은, 자, 평가에, 자, 감정평가에서의 감가 수정과 기업, 우리가 회계에서의 감가 상각이 나오죠. 자, 우선 목적을 보면은, 뭐, 감가 수정의 목적, 아까 뭐야? 적상가액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잖아요. 적상가액을 구하는 것이고,
이 기업 회계 감가상각 회계기간 1년 동안의 손익계산이나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해요. 목적은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기준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보면은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이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 또는 취득 원가를 기준해요. 자, 내용 연수 기준을 볼까요? 내용 연수 기준인데 자, 주의할 것은 평가의 감가수정은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다. 자, 물리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뭐를 하죠? 경제적이야. 네, 경제적.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뭐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 뭐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보면요. 준공해서 2년이 경과를 한 기준 시점에서 남아있는 잔존 내용 수는 48년이다. 요거 48년, 요거 2년 하면 합치면 얼마? 50년. 그렇게도 출제 지문서에 잔존 내용 수는 48년. 준공한 지 2년이 경과한 건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을 하는데 뭐를? 잔존 내용 연수. 경제적 잔존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중시한다. 근데 이 감가상각은 세법상에 정해진 법에 정해진 법적 내용 연수를 기준하고 준공에서 몇 년 경과됐느냐 경과한 연수를 중시하는 게 감가상각. 자, 감정평가사가 우리는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 감가법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다?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법 인정을 하지만은 뭐는 감가상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요 세 개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좀 하고 감가 요인 우리 지금 앞에서 배우셨죠? 감가수정은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 모두 고려하지만 여기는 뭐다? 기술적 측면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요인만 고려하고 우리가 경제적 감가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물건, 물건이 없으면 감가수정 안 돼요. 물건이 있어야 돼요.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잔존 가치율이라고 하죠. 잔존 가치율 또는 뭐다? 장가율 이라고 해요. 잔존가치율, 장가율이 아까 했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감가가 다 달라. 그래서 이 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평가 대상 물건마다 우리는 장가율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장가율이 일정해요. 그리고 이 자산으로 계상이 되면은 법적으로 수명이 어떻게 돼요? 남아있으면 자산이 없어졌어.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있으면 계속 상각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물건이 없어요. 자산이 멸실 없어져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계속 상각은 된다. 자, 적용 대상 물건을 보면은 감가수정은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인 토지, 조성지, 매립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감가상각은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고 상각 자산만 적용. 자, 이런 특징들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186페이지에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게 뭐다? 감가 수정 방법. 자,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가 여기서 출제를 하고 있죠. 예. 작년에도 2문제. 작년에, 재작년 2문제. 작년에 1문제. 하여튼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 우선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직접 못 구한다. 여러분 직접 못 구하면요.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은 간접법. 쉽게 생각하세요.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직접 못 구한다. 그럼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 그래서 간접법에는요 2가지인데요.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 또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는 추출하는 방법. 2가지. 간접법.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 뭐를 배워야 돼요? 직접법 배우죠. 자, 직접법의 내용, 연수법, 관찰, 감가법, 그리고 분해법. 자, 분해법은요, 어리석하는 거. 분해법은 지금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내용연수법은 이론적에서 구한 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연수법에서의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상환, 기금법 이 3가지는 이론적으로 구한 감가고요. 요 2가지는 실제 발생한 감가예요. 실제 우리는 발생한 감가이기 때문에 요 2가지를 병용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액법, 관찰감가법, 정률법, 관찰감가법 이런 식으로 병용하는 거죠. 자, 우선은 이 방식인데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왔죠. 정액법. 그리고 2년 전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 출제를 했고 정액법이 2년 연속 계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산 문제는 정액법이야. 그래서 만약에 올해 또 계산 문제 나오면 뭐다? 정액법.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정액법이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정액법. 정액법은 뭐에 적용하는 거?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고, 자, 기계, 기구 등에 적용하죠. 설비 등에 적용하는 게 정률법. 광산 등에 적용하는 게 상환, 기금법인데, 자, 요 관련돼서 정액법, 정률법, 감가 수정 방법 요 5개인데, 계산 문제는 정액법에서 출제가 예상이 되고, 만약에 또 이렇게도 출제했었죠.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에서 이 5개의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지문 속에 주어지고 틀린 지문 찾아내는 걸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2가지거든요. 계산 문제 아니면 5개 지문 속에 넣고 틀린 걸 찾아내는 걸 또 출제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